반갑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FSD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옵티머스의 현장 배치 관련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럴링크에서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신인류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홀마스 씨 인터뷰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홀마스 씨에게 전했던 질문 중 하나가 엔드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FSD 업데이트 주기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될 것이냐 라고 묻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홀마스 씨는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질 뿐만이 아니라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가 코드를 짜는 능력, 그 속도가 병목이 되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트레이닝이 병목이 되어서 훨씬 더 빠르게 업데이트와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2.4가 나오면 또다시 큰 도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트레이닝 컴퓨트이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 컴퓨트는 AI 트레이닝을 위한 GPU,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도조, 이 둘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트레이닝 컴퓨팅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홀마스 씨의 답변,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트레이닝 컴퓨팅이 FSD 업데이트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새로운 병목이 되었고, 이전 병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일론은 12.3.1이 이번 주말부터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12.3 업데이트가 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업데이트가 발표된 것입니다. 일단 업데이트 주기만 본다 하더라도 아주 빨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전 12로 바뀌면서 정말 중요한 점이 엔드투엔드 스택을 처음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전혀 새로운 형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홀마스 씨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이죠. 엔드투엔드로 바뀌면서 나오는 장점 중 하나가 더욱더 많은 국가로 훨씬 더 쉽게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이유는 과거 코드를 짜게 된다면 각 국가 교통 법규에 맞게 코드를 바꿔야 되지만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는 영상만 주입하게 된다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각 국가에 맞는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캐나다에서 조만간 버전 12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FSD 버전 12.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배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시 엔드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안전성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배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께서도 12.3 배포를 받고 계시며 정성 가득한 다양한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준성님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비공식 미팅을 통해서 FSD, 옵티머스, 올인 전략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고, 이 내용에 따르면 6월 7월까지는 FSD 그리고 옵티머스가 성공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는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준성님께서 직접 이야기한 테슬라 엔지니어의 의견이다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FSD의 발전 속도 그리고 능력 향상을 보게 된다면 이 6월 7월이라는 타겟이 결코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일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것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는데, 이 맥락을 보게 된다면 주차와 관련된 기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11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역시 사실로 다시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론이 썸먼 기능과 오토파크 기능
기능이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벌써 X를 통해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FSD와 관련해서 원래는 2가지였는데 이제는 3가지 주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글도 올렸으며 이 업데이트 주기는 약 2주 간격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2가지 중요 업데이트였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 역시 엔투엔드로 바뀌면서 업데이트 주기, 새롭게 올라간 개선 속도가 눈에 확연히 띄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뀐 이 12.3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정신없는 구간입니다. 이 주변 차들도 빵빵거리고 상당히 많은 차로들이 얽혀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만으로 파악을 해서 주행이 가능할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운전자분 같은 경우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는데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처럼 복잡한 구간조차 스스로 답을 찾아내서 사실상 거의 완벽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 자신 있게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이 구간마저 성공해버립니다. 사람의 코드가 들어가 있던 버전 11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혹은 어쩌면 성취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구간의 난이도를 버전 12로 바뀌면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버전 12로 바뀌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너무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버전 11까지 수없이 많은 코드를 짜면서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 아깝다 라는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전 1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범 운전수가 아니죠. 가가지고 뒤통수 시계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주행 영상 역시 테슬라로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500만 대가 넘는 차량에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영상 데이터들, 이 중에서 정말 뛰어나게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지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거나 학습시키면은 그냥 빵빵거리고 교통 법규 지키지 않는 주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투엔드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선별 능력은 여전히 혹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을까? 역시 테슬라가 지금까지 FSD를 업그레이드 시키며 코드를 짜며 활용했던, 발전시켰던 기술들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다른 기업들이 똑같은 엔투엔드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성취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데이터 자체가 없고, 만에 하나 데이터를 쌓는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 살펴볼 옵티머스 혹은 휴머노이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은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사이버트럭의 문짝이 잘 맞니 안 맞니 하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CEO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주알 고주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해결된 문제이고, 만약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비스 센터에서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이거 역시 이 마크 브라운 리라는 엄청난 테크 유튜버로 구독자 수가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다라는 것 자체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스티브 아오키라는 분도 사이버트럭을 인도받고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EDM 쪽에 엄청난 인플루엔서셨습니다. 이 분의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320만 명의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음악 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사이버트럭 관련 영상을 올린다 하면 역시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스타쉽을 타고 달 주변 한 바퀴를 도는 미션인 디얼문 미션에 참여하는 11명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스타쉽 같은 경우도 빠르면 6주 뒤 다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이목을 끄는 이벤트들이 일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트럭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4680 배터리를 생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목적은 본인의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벌써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을 증명하는 가정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는 일들, 천장에 무언가를 넣고 문을 닫는 것,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액체가 쏟아져 있을 때 걸레로 이걸 닦는 것, 그 밖에 옷을 개는 것, 상당히 하나하나가 다 어설프지만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일 겁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도 1배속으로 재생이 되고 있으며 엔투엔드를 사용하여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엉성하다라는 건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그 밖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큰 미지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사실 전 엄청나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FSD를 웨이모와 크루즈와 비교하며,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경우 자율주행 레벨이 3 이상이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때도 당시 자율주행을 쥐뿔도 모르는 행정가들이 정한 수치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웨이모와 크루즈를 찬양하는 사실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도 했었죠. 항상 간단한 것을 좋아하는 대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휴머노이드에서도 저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런 휴머노이드 엔투엔드를 사용하는데 최종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보시면 이 휴머노이드는 손가락이 아닌 집게, 사람의 발이 아닌 바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물건을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엔투엔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은 엔투엔드로 트레이닝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개판이 됩니다. 이걸 사람과 비교하자면은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문법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 엔투엔드 학습법은 그냥 어릴 때 외국에서 자라나며 그 문화에 흠뻑 빠지는 게 엔투엔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뻑 빠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문법 하나하나 자그마한 거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학습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휴머노이드에서도 엔투엔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거기서 옵티머스의 장점이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지만, 사람의 노동력을 그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관절과 움직임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더 사람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엔투엔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의 움직임,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로봇이 아무리 많이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집게인데 어떻게 사람의 손가락을 학습해서 손가락을 만들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퀴를 쓰고 있는데 공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뭘 학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절과 다른 형태로 관절이 돌아간다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 결과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시작부터 마치 FSD가 웨이모나 크루즈와 다르게 일반화된 길을 시작했듯이 휴머노이드에서 옵티머스 역시 일반화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고용 광고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현장 배치를 위한 직업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옵티머스가 제조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학습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은 제가 오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전혀 오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오늘 그것도 1시간도 되지 않은 방금 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분 같은 경우가 뉴럴링크 임상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뉴럴링크 칩을 이식하셔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텔레파시를 통해서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체스를 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게 생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파시가 현실이 된 최초의 신인류를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뒤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로 다룰 계획입니다.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휴대폰 조작, 컴퓨터 조작을 시작하지만 미래에는 이 신호를 컴퓨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비가 되어 있는 중추신경계에 또다시 신호를 주어서 그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우리 근육으로 전기 자극을 주고 마비되었던 손발을 다시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텔레파시를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번 뉴럴링크 임상 시험이고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수년간 미래를 먼저 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뉴럴링크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여서 한 번 더 방송 혹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